매일 아침 인사를 한다고 해서 로맨틱해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력이라는 게임에서 예측 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라는 똑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이 그녀에게 불꽃을 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무시된 시선,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영향도, 흔적도 없이 침묵을 유지할 뿐입니다. 좋은 아침을 아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성이 매일 다른 남자에게서 같은 어조로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결국 모두 같은 목소리로 들리게 되고 같은 목소리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의도 에너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려는 수동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 말은 욕망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모든 말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리고 그녀의 아침 인사에 당신이 나타난다면 그녀가 잠시 멈춰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말이죠. 오늘은 좋은 아침이라는 자동적인 인사를 대체할 6가지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속에 남는 감정을 남기는 문구들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다면, 그녀의 반응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매일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고 애정 어린 인사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감정 없이, 의도 없이, 새로움 없이 무언가를 반복하면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고전적인 인사는 매력적인 여성의 전화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면 똑같은 남자들이 보낸 똑같은 메시지들이 와 있고 똑같은 말투가 적혀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녀에게는 그 메시지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복제품 복사본 확인용 템플릿일 뿐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 호소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성이 그 메시지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여졌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구에게도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흔한 좋은 아침이에요는 결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많은 남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라질까봐, 함께 있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투사하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그 메시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제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냄새를 맡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매일의 인사는 공허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녀가 진심이 아닌 예의로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모티콘 감사 하트를 보내지만 그녀는 진심이 아니라 그저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다르게 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배경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관점 의도 관찰, 그리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의 감정적 자제력으로 말할 때만 가능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그것은 어조 타이밍, 그리고 그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보내려는 문구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만 쓸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구나 라고 답한다면 쓰지 마세요. 여자는 똑같은 메시지를 100개나 받고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존재감이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멋있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애처롭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당신 꿈을 꿨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 문장은 가스로 가득 찬 방에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스스로 설명도 없지만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 꿈을 꿨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는 당신 꿈을 꿨는데 아름다웠어요. 의 반대말입니다. 낭만적이거나 달콤하거나 노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도발이자 초대장입니다.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10개의 연속 메시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주지만 지도는 주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주지만 결말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순수한 연료가 됩니다. 그녀는 정말 달콤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무슨 꿈을 꿨을까, 좋았을까, 이상했을까, 도발적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애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장황한 설명 없이도 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무런 맥락 없이 꿈에 네 생각이 났는데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알림을 보고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면에 게임 감각이 있다면 미끼를 물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장을 하면 당신은 바로 그 메시지에 응하게 됩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이상했어.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잖아. 난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내가 너무 냉정했어. 와 같은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꼬는 유머 장난기 어린 어조, 그리고 약간의 지적인 느낌을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흔적을 남기기 위한 메시지가니까요. 이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대한 것입니다. 호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 갇히는 게 중요해요. 성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인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좋은 아침이에요, 예쁜 아가씨. 보다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두 번째 대사,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이 대사는 조용한 힘의 선언입니다. 애원하거나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저 스타일리시하게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내 거만하게 들리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드러내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감정 조절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로봇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 잘 주무셨어요. 같은 문자를 보낼 때 당신은 침묵이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에 대해 생각했지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녀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게임을 망치게 됩니다. 그녀가 아침에 셀카나 가벼운 이야기를 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답장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하는 게 더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시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 익숙한 여성에게 그것은 마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드럽지만 품이 있는 따귀와 같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건 당신이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뻔한 이모티콘으로는 답할 수 없는 은밀한 생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묵과 신비로움, 그리고 말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말의 무게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인사만 건네는 평범한 남자가 아닙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없이도 그녀가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 구절은 작업 멘트가 아닙니다. 당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꾸밈 없고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지만 그녀의 존재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것은 차분하게 표현된 감정의 힘입니다. 여자는 두 가지 극단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차가운 남자와 마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허한 말만 쏟아내는 남자. 당신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과장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단순하게 말하세요.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하고 가볍고 감정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필요로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내면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자, 이제 아침에 그녀에게 이 표현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모티콘이나 느낌표 없이요.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 너 탓이야. 그녀는 이 문자를 읽고 미소 짓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매일 듣는 말도 아무나 하는 말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답장만 한다면 완벽하죠.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반응을 얻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그 차이는 상대방에게도 느껴집니다. 감정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훌륭한 말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침묵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속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구절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 안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절제된 우아함으로 말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을지 아니면 당신의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읽을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내 세상이야. 또는 당신 없이는 잘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는데 익숙한 여성에게 그것은 자석과 같습니다.
딱 맞는 어조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감성적입니다.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게다가 당신의 상황에 대해 그녀를 책임지게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포함시킵니다. 이는 매우 미묘한 압박감 없는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금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모티콘이나 소개 없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당신은 애처롭게 보이지 않고 그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분하게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매우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전략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 그녀의 방어벽을 가장 쉽게 뚫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매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5번째 문장.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어났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으로 위장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들리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묘하고 강렬한 표현입니다.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어났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결합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괜찮고 당신의 중심은 안정적이지만 그 균형 안에는 욕망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차갑거나 애정 어린 모습, 이 두 가지 극단만 보여줍니다.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머리부터 뛰어들어 관심을 갈구합니다. 반면 당신은 그녀에게 욕망은 차분한 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문장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족한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아침에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모티콘도 변명도 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만 적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마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로맨틱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도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절박한 욕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남자 의존하지 않고 욕망할 수 있는 남자는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남자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이 있지만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것은 어떤 재활용된 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6번째 구절, 당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이 구절은 마치 정신적 애무와 같습니다. 소리치거나 간청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당신은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빛 아래 손을 잡고 춤추는 전형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잠에서 깨어날 때 무언가가 당신의 허락 없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말의 힘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이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단순히 다른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속한 진정한 감정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당신이 오글거리지 않고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나 과장 없이 그저 그녀가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모티콘이나 맥락 없이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라는 문구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그 문구를 봅니다. 낭만적인 윙크인지 뜬금없는 문구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된 감정의 모호함에서 말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답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답장을 바라며 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썼고 그 차이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맑고 확고하고 하나로 연결된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전략처럼 들리지 않고 진실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꿈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말은 하루 종일 그녀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반복하는 것이 친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의도에 따라 말하고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여성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문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되 의미는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말이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균형을 잡고 소통할 때 그녀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이 문구들 중 당신의 스타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어떤 문구를 당신답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유혹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하며 감정을 절제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상황을 더 의식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아침이야 예쁘나 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그에게 도움을 주세요. 남자가 언어를 마스터하면 에너지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금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로 그리고 남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침착함으로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한다고 해서 로맨틱해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력이라는 게임에서 예측 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라는 똑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이 그녀에게 불꽃을 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무시된 시선,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영향도, 흔적도 없이 침묵을 유지할 뿐입니다. 좋은 아침을 아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성이 매일 다른 남자에게서
같은 어조로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결국 모두 같은 목소리로 들리게 되고 같은 목소리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의도 에너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려는 수동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 말은 욕망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모든 말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리고 그녀의 아침 인사에 당신이 나타난다면 그녀가 잠시 멈춰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말이죠. 오늘은 좋은 아침이라는 자동적인 인사를 대체할 6가지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속에 남는 감정을 남기는 문구들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다면, 그녀의 반응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매일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고 애정 어린 인사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감정 없이, 의도 없이, 새로움 없이 무언가를 반복하면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고전적인 인사는 매력적인 여성의 전화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면 똑같은 남자들이 보낸 똑같은 메시지들이 와 있고 똑같은 말투가 적혀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녀에게는 그 메시지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복제품 복사본 확인용 템플릿일 뿐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 호소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성이 그 메시지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여졌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구에게도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흔한 좋은 아침이에요는 결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많은 남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라질까봐, 함께 있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투사하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그 메시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제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냄새를 맡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매일의 인사는 공허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녀가 진심이 아닌 예의로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모티콘 감사 하트를 보내지만 그녀는 진심이 아니라 그저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다르게 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배경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관점 의도 관찰, 그리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의 감정적 자제력으로 말할 때만 가능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그것은 어조 타이밍, 그리고 그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보내려는 문구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만 쓸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구나 라고 답한다면 쓰지 마세요. 여자는 똑같은 메시지를 100개나 받고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존재감이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멋있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애처롭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당신 꿈을 꿨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 문장은 가스로 가득 찬 방에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스스로 설명도 없지만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 꿈을 꿨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는 당신 꿈을 꿨는데 아름다웠어요. 의 반대말입니다. 낭만적이거나 달콤하거나 노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도발이자 초대장입니다.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10개의 연속 메시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주지만 지도는 주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주지만 결말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순수한 연료가 됩니다. 그녀는 정말 달콤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무슨 꿈을 꿨을까, 좋았을까, 이상했을까, 도발적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애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장황한 설명 없이도 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무런 맥락 없이 꿈에 네 생각이 났는데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알림을 보고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면에 게임 감각이 있다면 미끼를 물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장을 하면 당신은 바로 그 메시지에 응하게 됩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이상했어.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잖아. 난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내가 너무 냉정했어. 와 같은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꼬는 유머 장난기 어린 어조, 그리고 약간의 지적인 느낌을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흔적을 남기기 위한 메시지가니까요. 이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대한 것입니다. 호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 갇히는 게 중요해요. 성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인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좋은 아침이에요, 예쁜 아가씨. 보다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두 번째 대사,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이 대사는 조용한 힘의 선언입니다. 애원하거나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저 스타일리시하게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내 거만하게 들리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드러내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감정 조절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로봇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 잘 주무셨어요. 같은 문자를 보낼 때 당신은 침묵이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에 대해 생각했지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녀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게임을 망치게 됩니다. 그녀가 아침에 셀카나 가벼운 이야기를 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답장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하는 게 더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시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 익숙한 여성에게 그것은 마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드럽지만 품이 있는 따귀와 같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건 당신이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뻔한 이모티콘으로는 답할 수 없는 은밀한 생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묵과 신비로움, 그리고 말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말의 무게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인사만 건네는 평범한 남자가 아닙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없이도 그녀가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 구절은 작업 멘트가 아닙니다. 당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꾸밈 없고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지만 그녀의 존재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것은 차분하게 표현된 감정의 힘입니다. 여자는 두 가지 극단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차가운 남자와 마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허한 말만 쏟아내는 남자. 당신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과장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단순하게 말하세요.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하고 가볍고 감정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필요로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내면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자, 이제 아침에 그녀에게 이 표현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모티콘이나 느낌표 없이요.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 너 탓이야. 그녀는 이 문자를 읽고 미소 짓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매일 듣는 말도 아무나 하는 말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답장만 한다면 완벽하죠.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반응을 얻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그 차이는 상대방에게도 느껴집니다. 감정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훌륭한 말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침묵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속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구절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 안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절제된 우아함으로 말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을지 아니면 당신의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읽을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내 세상이야. 또는 당신 없이는 잘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는데 익숙한 여성에게 그것은 자석과 같습니다. 딱 맞는 어조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감성적입니다.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게다가 당신의 상황에 대해 그녀를 책임지게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포함시킵니다. 이는 매우 미묘한 압박감 없는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금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모티콘이나 소개 없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당신은 애처롭게 보이지 않고 그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분하게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매우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전략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 그녀의 방어벽을 가장 쉽게 뚫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매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5번째 문장.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어났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으로 위장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들리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묘하고 강렬한 표현입니다.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어났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결합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괜찮고 당신의 중심은 안정적이지만 그 균형 안에는 욕망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차갑거나 애정 어린 모습, 이 두 가지 극단만 보여줍니다.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머리부터 뛰어들어 관심을 갈구합니다. 반면 당신은 그녀에게 욕망은 차분한 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문장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족한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아침에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모티콘도 변명도 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만 적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마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로맨틱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도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절박한 욕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남자, 의존하지 않고 욕망할 수 있는 남자는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남자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이 있지만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것은 어떤 재활용된 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6번째 구절, 당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이 구절은 마치 정신적 애무와 같습니다. 소리치거나 간청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당신은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빛 아래 손을 잡고 춤추는 전형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잠에서 깨어날 때 무언가가 당신의 허락 없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말의 힘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이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단순히 다른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속한 진정한 감정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당신이 오글거리지 않고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나 과장 없이 그저 그녀가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모티콘이나 맥락 없이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라는 문구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그 문구를 봅니다. 낭만적인 윙크인지 뜬금없는 문구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된 감정의 모호함에서 말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답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답장을 바라며 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썼고 그 차이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맑고 확고하고 하나로 연결된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전략처럼 들리지 않고 진실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꿈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말은 하루 종일 그녀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반복하는 것이 친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의도에 따라 말하고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여성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문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되 의미는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말이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균형을 잡고 소통할 때 그녀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이 문구들 중 당신의 스타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어떤 문구를 당신답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유혹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하며 감정을 절제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상황을 더 의식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아침이야 예쁘나 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그에게 도움을 주세요. 남자가 언어를 마스터하면 에너지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금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로 그리고 남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침착함으로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한다고 해서 로맨틱해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력이라는 게임에서 예측 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라는 똑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이 그녀에게 불꽃을 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무시된 시선,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영향도, 흔적도 없이 침묵을 유지할 뿐입니다. 좋은 아침을 아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성이 매일 다른 남자에게서 같은 어조로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결국 모두 같은 목소리로 들리게 되고 같은 목소리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의도 에너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려는 수동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 말은 욕망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모든 말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리고 그녀의 아침 인사에 당신이 나타난다면 그녀가 잠시 멈춰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말이죠. 오늘은 좋은 아침이라는 자동적인 인사를 대체할 6가지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속에 남는 감정을 남기는 문구들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다면, 그녀의 반응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매일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고 애정 어린 인사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감정 없이, 의도 없이, 새로움 없이 무언가를 반복하면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고전적인 인사는 매력적인 여성의 전화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면 똑같은 남자들이 보낸 똑같은 메시지들이 와 있고 똑같은 말투가 적혀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녀에게는 그 메시지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복제품 복사본 확인용 템플릿일 뿐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 호소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성이 그 메시지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여졌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구에게도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흔한 좋은 아침이에요는 결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많은 남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라질까봐, 함께 있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투사하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그 메시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제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냄새를 맡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매일의 인사는 공허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녀가 진심이 아닌 예의로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모티콘 감사 하트를 보내지만 그녀는 진심이 아니라 그저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다르게 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배경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관점 의도 관찰, 그리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의 감정적 자제력으로 말할 때만 가능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그것은 어조 타이밍, 그리고 그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보내려는 문구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만 쓸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구나 라고 답한다면 쓰지 마세요. 여자는 똑같은 메시지를 100개나 받고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존재감이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멋있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애처롭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당신 꿈을 꿨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 문장은 가스로 가득 찬 방에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스스로 설명도 없지만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 꿈을 꿨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는 당신 꿈을 꿨는데 아름다웠어요. 의 반대말입니다.
낭만적이거나 달콤하거나 노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도발이자 초대장입니다.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10개의 연속 메시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주지만 지도는 주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주지만 결말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순수한 연료가 됩니다. 그녀는 정말 달콤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무슨 꿈을 꿨을까, 좋았을까, 이상했을까, 도발적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애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장황한 설명 없이도 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무런 맥락 없이 꿈에 네 생각이 났는데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알림을 보고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면에 게임 감각이 있다면 미끼를 물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장을 하면 당신은 바로 그 메시지에 응하게 됩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이상했어.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잖아. 난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내가 너무 냉정했어. 와 같은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꼬는 유머 장난기 어린 어조, 그리고 약간의 지적인 느낌을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흔적을 남기기 위한 메시지가니까요. 이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대한 것입니다. 호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 갇히는 게 중요해요. 성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인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좋은 아침이에요, 예쁜 아가씨. 보다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두 번째 대사,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이 대사는 조용한 힘의 선언입니다. 애원하거나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저 스타일리시하게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내 거만하게 들리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드러내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감정 조절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로봇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 잘 주무셨어요. 같은 문자를 보낼 때 당신은 침묵이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에 대해 생각했지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녀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게임을 망치게 됩니다. 그녀가 아침에 셀카나 가벼운 이야기를 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답장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하는 게 더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시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 익숙한 여성에게 그것은 마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드럽지만 품이 있는 따귀와 같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건 당신이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뻔한 이모티콘으로는 답할 수 없는 은밀한 생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묵과 신비로움, 그리고 말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말의 무게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인사만 건네는 평범한 남자가 아닙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없이도 그녀가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 구절은 작업 멘트가 아닙니다. 당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꾸밈 없고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지만 그녀의 존재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것은 차분하게 표현된 감정의 힘입니다. 여자는 두 가지 극단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차가운 남자와 마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허한 말만 쏟아내는 남자. 당신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과장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단순하게 말하세요.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하고 가볍고 감정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필요로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내면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자, 이제 아침에 그녀에게 이 표현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모티콘이나 느낌표 없이요.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 너 탓이야. 그녀는 이 문자를 읽고 미소 짓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매일 듣는 말도 아무나 하는 말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답장만 한다면 완벽하죠.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반응을 얻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그 차이는 상대방에게도 느껴집니다. 감정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훌륭한 말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침묵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속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구절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 안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절제된 우아함으로 말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을지 아니면 당신의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읽을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내 세상이야. 또는 당신 없이는 잘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는데 익숙한 여성에게 그것은 자석과 같습니다. 딱 맞는 어조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감성적입니다.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게다가 당신의 상황에 대해 그녀를 책임지게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포함시킵니다. 이는 매우 미묘한 압박감 없는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금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모티콘이나 소개 없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당신은 애처롭게 보이지 않고 그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분하게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매우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전략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 그녀의 방어벽을 가장 쉽게 뚫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매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5번째 문장.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어났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으로 위장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들리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묘하고 강렬한 표현입니다.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어났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결합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괜찮고 당신의 중심은 안정적이지만 그 균형 안에는 욕망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차갑거나 애정 어린 모습, 이 두 가지 극단만 보여줍니다.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머리부터 뛰어들어 관심을 갈구합니다. 반면 당신은 그녀에게 욕망은 차분한 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문장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족한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아침에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모티콘도 변명도 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만 적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마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로맨틱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도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절박한 욕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남자, 의존하지 않고 욕망할 수 있는 남자는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남자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이 있지만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것은 어떤 재활용된 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6번째 구절, 당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이 구절은 마치 정신적 애무와 같습니다. 소리치거나 간청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당신은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빛 아래 손을 잡고 춤추는 전형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잠에서 깨어날 때 무언가가 당신의 허락 없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말의 힘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이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단순히 다른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속한 진정한 감정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당신이 오글거리지 않고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나 과장 없이 그저 그녀가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모티콘이나 맥락 없이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라는 문구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그 문구를 봅니다. 낭만적인 윙크인지 뜬금없는 문구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된 감정의 모호함에서 말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답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답장을 바라며 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썼고 그 차이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맑고 확고하고 하나로 연결된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전략처럼 들리지 않고 진실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꿈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말은 하루 종일 그녀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반복하는 것이 친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의도에 따라 말하고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여성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문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되 의미는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말이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균형을 잡고 소통할 때 그녀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이 문구들 중 당신의 스타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어떤 문구를 당신답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유혹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하며 감정을 절제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상황을 더 의식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아침이야, 예쁘나 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그에게 도움을 주세요. 남자가 언어를 마스터하면 에너지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금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로 그리고 남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침착함으로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한다고 해서 로맨틱해지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력이라는 게임에서 예측 가능성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수천 명의 남자들이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라는 똑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것이 그녀에게 불꽃을 붙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무시된 시선,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영향도, 흔적도 없이 침묵을 유지할 뿐입니다. 좋은 아침을 아예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성이 매일 다른 남자에게서 같은 어조로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결국 모두 같은 목소리로 들리게 되고 같은 목소리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의도 에너지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려는 수동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그런 말은 욕망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도록 모든 말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리고 그녀의 아침 인사에 당신이 나타난다면 그녀가 잠시 멈춰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말이죠. 오늘은 좋은 아침이라는 자동적인 인사를 대체할 6가지 문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일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며 하루 종일 그녀의 마음속에 남는 감정을 남기는 문구들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에 지쳤다면, 그녀의 반응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끝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단순히 인사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매일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분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고 애정 어린 인사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감정 없이, 의도 없이, 새로움 없이 무언가를 반복하면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라는 고전적인 인사는 매력적인 여성의 전화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을 확인하면 똑같은 남자들이 보낸 똑같은 메시지들이 와 있고 똑같은 말투가 적혀 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아가씨.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당신 생각이 났어요.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녀에게는 그 메시지들이 메시지가 아니라 그저 복제품 복사본 확인용 템플릿일 뿐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에 호소하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감동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성이 그 메시지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여졌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구에게도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흔한 좋은 아침이에요는 결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많은 남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애정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라질까봐, 함께 있지 못할까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당신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그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투사하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그 메시지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제발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냄새를 맡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매일의 인사는 공허한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녀가 진심이 아닌 예의로 답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모티콘 감사 하트를 보내지만 그녀는 진심이 아니라 그저 신용만 할 뿐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다르게 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배경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예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관점 의도 관찰, 그리고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의 감정적 자제력으로 말할 때만 가능합니다. 금욕적인 남자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그것은 어조 타이밍, 그리고 그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보내려는 문구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만 쓸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구나 라고 답한다면 쓰지 마세요. 여자는 똑같은 메시지를 100개나 받고도 모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존재감이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만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멋있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애처롭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남자가 아니라 하루 종일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당신 꿈을 꿨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이 문장은 가스로 가득 찬 방에 불꽃이 튀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 스스로 설명도 없지만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 꿈을 꿨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는 당신 꿈을 꿨는데 아름다웠어요. 의 반대말입니다. 낭만적이거나 달콤하거나 노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도발이자 초대장입니다.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10개의 연속 메시지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서는 주지만 지도는 주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주지만 결말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마음에 순수한 연료가 됩니다. 그녀는 정말 달콤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무슨 꿈을 꿨을까, 좋았을까, 이상했을까, 도발적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애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장황한 설명 없이도 이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무런 맥락 없이 꿈에 네 생각이 났는데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알림을 보고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면에 게임 감각이 있다면 미끼를 물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장을 하면 당신은 바로 그 메시지에 응하게 됩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이상했어. 네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잖아. 난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내가 너무 냉정했어. 와 같은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꼬는 유머 장난기 어린 어조, 그리고 약간의 지적인 느낌을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로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흔적을 남기기 위한 메시지가니까요. 이 메시지는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에 대한 것입니다. 호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 갇히는 게 중요해요. 성공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인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좋은 아침이에요, 예쁜 아가씨. 보다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두 번째 대사,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이 대사는 조용한 힘의 선언입니다. 애원하거나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저 스타일리시하게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해줘서 좋았어요. 거만하게 들리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드러내는 건 자존심이 아니라 감정 조절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로봇처럼 좋은 아침이에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예쁜 아가씨. 잘 주무셨어요. 같은 문자를 보낼 때 당신은 침묵이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에 대해 생각했지만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녀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게임을 망치게 됩니다. 그녀가 아침에 셀카나 가벼운 이야기를 올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답장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더 생각하게 하는 게 더 좋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시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는데 익숙한 여성에게 그것은 마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드럽지만 품이 있는 따귀와 같습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건 당신이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뻔한 이모티콘으로는 답할 수 없는 은밀한 생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모든 말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침묵과 신비로움, 그리고 말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말의 무게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인사만 건네는 평범한 남자가 아닙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말 없이도 그녀가 하루 종일 당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절,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 구절은 작업 멘트가 아닙니다. 당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꾸밈 없고 관심을 끌려고 애쓰지도 않지만 그녀의 존재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당신 탓이에요.
이것은 차분하게 표현된 감정의 힘입니다. 여자는 두 가지 극단에 익숙하기 때문에 바로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차가운 남자와 마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공허한 말만 쏟아내는 남자. 당신은 둘 다 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자신의 감정을 알고 과장하지 않는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단순하게 말하세요.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직하고 가볍고 감정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약속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녀가 필요로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내면의 상태를 전달합니다. 자, 이제 아침에 그녀에게 이 표현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모티콘이나 느낌표 없이요. 오늘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 너 탓이야. 그녀는 이 문자를 읽고 미소 짓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매일 듣는 말도 아무나 하는 말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답장만 한다면 완벽하죠.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반응을 얻으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그 차이는 상대방에게도 느껴집니다. 감정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과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훌륭한 말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침묵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 속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그저 암시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구절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 안에 긍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너무나 절제된 우아함으로 말하며 그녀는 미소를 지을지 아니면 당신의 메시지를 더 주의 깊게 읽을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내 세상이야. 또는 당신 없이는 잘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의 중심이 되는데 익숙한 여성에게 그것은 자석과 같습니다. 딱 맞는 어조이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감성적입니다. 도발적이지 않으면서도 친밀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게다가 당신의 상황에 대해 그녀를 책임지게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포함시킵니다. 이는 매우 미묘한 압박감 없는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금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모티콘이나 소개 없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제 아침은 이미 같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만들어냈고 당신은 애처롭게 보이지 않고 그 의미를 전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진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분하게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매우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전략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 그녀의 방어벽을 가장 쉽게 뚫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매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문장.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어났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으로 위장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들리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묘하고 강렬한 표현입니다.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일어났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결합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괜찮고 당신의 중심은 안정적이지만 그 균형 안에는 욕망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차갑거나 애정 어린 모습, 이 두 가지 극단만 보여줍니다.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머리부터 뛰어들어 관심을 갈구합니다. 반면 당신은 그녀에게 욕망은 차분한 곳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점이 이 문장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족한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아침에 그녀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모티콘도 변명도 없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과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지만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만 적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마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겁니다. 로맨틱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도발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완벽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구절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절박한 욕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남자, 의존하지 않고 욕망할 수 있는 남자는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남자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이 있지만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그것은 어떤 재활용된 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6번째 구절, 당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이 구절은 마치 정신적 애무와 같습니다. 소리치거나 간청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신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당신은 구체적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빛 아래 손을 잡고 춤추는 전형적인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기 중에 잠에서 깨어날 때 무언가가 당신의 허락 없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말의 힘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인 의미입니다. 여성이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단순히 다른 메시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게 속한 진정한 감정을 읽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는 당신이 오글거리지 않고 솔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이나 과장 없이 그저 그녀가 생각하게 만드는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이모티콘이나 맥락 없이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며 잠에서 깼어요 라는 문구를 쓴다고 해봅시다. 그녀는 그 문구를 봅니다. 낭만적인 윙크인지 뜬금없는 문구인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된 감정의 모호함에서 말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하면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답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답장을 바라며 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어서 썼고 그 차이가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는 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맑고 확고하고 하나로 연결된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전략처럼 들리지 않고 진실처럼 들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꿈속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말은
하루 종일 그녀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녀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좋은 아침이라고 반복하는 것이 친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가진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들어주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의도에 따라 말하고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차분하게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여성에게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배운 모든 문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되 의미는 더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말이 있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균형을 잡고 소통할 때 그녀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존재감을 느낍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이 문구들 중 당신의 스타일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어떤 문구를 당신답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유혹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단호하며 감정을 절제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가 상황을 더 의식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아침이야, 예쁘나 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그에게 도움을 주세요. 남자가 언어를 마스터하면 에너지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금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로, 그리고 남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침착함으로 말합니다.